네, 안녕하십니까. NCS 기반 능력중심 취업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확산지원단의 김진실입니다. 그동안 설명회를 통해서 NCS가 무엇인지, NCS 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이해는 하셨겠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취업준비생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CS라는 것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약자로서 이 컴피턴시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로 수준별로 체계화한 자료입니다. 이 컴피턴시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역량이라고도 쓰고 국가 차원에서는 능력으로 쓰는데요. 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는 기존의 기업에서 하는 채용 프로세스와 거의 프로세스는 같지만 그동안 기업에서는 채용 관행이 인사보안상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무엇을 평가하는지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붙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CS 기반 채용은 우리 지원자들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채용 공고부터 알 수 있도록 하여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채용 공고, 그리고 지원서, 그다음에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취업 목표가 무엇인지, 그동안 그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과연 직장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취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어디든 붙으면 된다, 어떻게든 취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NCS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취업은 우리 학교 생활의 끝이 아니라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두 번째,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 하듯이 그냥 스펙을 쌓는데 많이 이제 그동안 노력을 했을 텐데요. 스펙을 쌓는다는 것이 내가 명확한 목표에 의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아주 휴강 많이 하고 또한 학점 잘 주는 수업만 골라 들어서 나는 아는 건 없는데 학점이 높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기식으로 스펙을 쌓았다 한다면 이제 NCS 기반 채용으로 해서 보다 생각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럼 그동안 쌓았던 그런 스펙이 다 무용지물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동안 여러 개를 이제 스펙을 쌓다 한다면 명확하게 목표 의식이 없이 이제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NCS를 통해서 보다 본인이 가고 싶은 본인이 가고 싶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게끔 본인이 쌓았던 스펙을 재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직무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직업 능력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기준으로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 연구 자료를 보시면 이 신입사원이 이제 취업 이후에 이 퇴직, 이직을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여기 그래프를 보시듯이 조직 부적응이 19.4%고요. 또한 직무 불만족, 즉 본인이 취업을 한 그 분야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 생활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또한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NCS 기반 채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갑자기 좀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할 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에는 반드시 두 가지 능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직업 기초 능력이고 두 번째는 그 분야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참 인성이 나빠.
라고 할 때 그 인성은 앞에 얘기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데 일은 참 못해. 라고 할 때 그 일을 잘 못해라는 그 부분을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퍼포먼스, 성과를 내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같이 준비하고 발휘를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 사실은 2005년도에 이제 10년 전이죠. 인사 담당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과연 신입사원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인성만을 좀 키워갖고 직장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성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해외 사례를 많이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해외 사례에서 코어 컴피턴시, 키 컴피턴시, 키 스킬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프로블럼 솔빙 스킬, 리터러시, 뉴머러시 아주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그러니까 코어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10개 영역, 34개 하위 영역을 그때 추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능력 아니야? 4년제 대학이나 우리 대학에서는 무슨 이제 기초적인 능력을 왜 키워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그 기초적인 능력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파운데이셔널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본이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기초라는 용어를 썼느냐?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좀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공통 과목하고 헷갈리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도 있었고 해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즉 다시 직업인이라면 이 사람이 아나운서가 됐던 아니면 실제 영업을 하던 아니면 공무원이 됐던 누구든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은 딱히 직무라기보다는 신입사원들 이제 직무 순환 그 배치를 하기 때문에 NCS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NCS 안에는 직업 기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직무를 가든 공통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능력이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적성 검사와 직업 기초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기존의 인적성 검사, 우리 삼성이나 대기업들은 각자 자신의 인적성 검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불쌍한 취업 준비생은 여기 가려면 여기 준비해야 되고 여기 가려면 이 기업에 맞는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적성 검사는요, 그 직무 상황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IQ 테스트처럼 단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로 지식 위주의 검사입니다. 지식 위주의. 즉 이해를 잘하고 문제를 잘 풀면 점수가 높은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서요. 실제 직업 기초 능력,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테스트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 기초 능력은 기존의 인적성 검사는 많이 알아서 잘 풀면 점수가 높지만 직업 기초 능력은 이 사람이 아는 거를 평가한다기보다는 뭔가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우리가 이제 NCS 사이트에 제시된 직업 기초 능력 34개 하위 영역을 좀 구조화하였고, 문제 그 첫 번째 직무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직무 상황에서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즉 아는 거 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NCS가 인문학을 죽이고 지금 앞으로는 점점 인문학이 더 중요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직업 기초 능력을 키우려면 많이 아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준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기존에 이제 인적성 검사 책을 갖고 계신다 하면 그대로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많이 살피셔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관과 관련된 언론 동향이 무엇인지, 그 직무 상황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기존의 인적성 검사 문제집을 NCS로 포장을 해서 별로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온 자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기존의 인적성 검사와 다르게 뭔가 직무 상황을 주어지고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집이 나왔다면 아주 좋은 문제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NCS 사이트가 있는데요. www.ncs.go.kr이라는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소개란에는 이제 홍보 자료나 동영상이라던가 그동안 행사를 했던 그런 행사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리플렛 팜플렛 같은 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다운받아서 이제 홍보하는 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데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직업 능력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제 다운을 받으실 때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검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NCS가 크게 한국 고용 직업 분류라는 우리나라 직업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서 크게 분류가 24개 분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비록 딱히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여기에서 내가 한번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 하면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NCS 자체에 대한 의견을 좀 필요가 있으시면 NCS 위키라는 원래는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제 위키피디아가 이제 공유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IT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위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NCS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뭔가 더 보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은 NCS 위키에 좀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에는 아주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NCS Q&A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을 하시면 담당 직원이 24시간 내에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 사교육 시장이나 사시장에서 굉장히 NCS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능력을 키우는 강의라고 한다면 크게 안 좋을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어설프게 이게 제대로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기존 거를 그냥 탈바꿈해서 한다면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 정보의 루트는 이 NCS 사이트, NCS Q&A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가 가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분류가 이제 24개 분류가 있고 그것을 우리 조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능력 단위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의 대분류를 선택을 해서 또 이제 계속 이제 클릭을 하면 더 세부적으로 버튼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다운을 받아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단위를 이 능력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능력 단위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이 나오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이제 행동 지표들,
그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어라고 수행 준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나와 있어요. 비록 본인이 NCS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 관련 지식들을 어느 정도 본인이 이수했는지 체크를 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매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제 아까 직무 수행 능력 쪽하고 직업 기초 능력, 그러니까 직업 기초 능력은요, 모든 직업인이든 공통적으로 이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추려놨어요. 그래서 크게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이제 자원 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 윤리 이렇게 크게 10개 영역,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총 합계는 3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자용 매뉴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것을 좀 가르치는데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만든 매뉴얼이 있고요. 또 학습자들, 우리 취업준비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자용 워크북이 2개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교수자용 매뉴얼은 너무 이제 방대하니까 학습자용 워크북만이라도 다운을 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4개 영역 중에서요, 직업 윤리하고 우리 대인관계 능력, 뭐 자기개발 능력을 우리가 인성으로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NCS 하면 인성은 어떻게 키우냐라고 그런 질문에 저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터퍼스널 스킬이라던가 스스로 나를 인지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될지 경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데 왜 성실해야 되는지,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지 한 근로윤리,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지, 뭐 식사할 때 예절, 전화 예절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온 그런 자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이제 교양 과목이라던가 아니면 전공 과목에서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같이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NCS 하나하나 능력 단위 안에 관련된 직업 기초 능력이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어느 직무든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하나를 뽑고, 저희들이 NCS 개발할 때 만약 기계 분야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그 직업 기초 능력을 더 이제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를 보시면 그와 관련된 직업 기초 능력을 좀 추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채용 공고, 즉 이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동안에는 딱히 기준이 없었습니다. 얘가 학벌이 높으면 뭐 능력이 있겠지. 토익 점수 900점이면 영어 잘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기업주들은, 그냥 사장님들은 그런 막연하게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데려왔더니 아이고, 다시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우리 회사에 맞게끔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그 비용과 시간이요, 평균적으로 신입사원 1인당 19.8개월, 그 다음에 한 6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기업, 뭐 삼성 같은 S그룹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근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채용 공고 때부터 보여주고, 우리 지원자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채용 공고, 이 모집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동안은 열정 있는 뭐 인재를 모집합니다, 도전 정신이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막연했어요, 이 채용 공고 자체가. 그러니까 지원자가 스스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있습니다라고 증명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토익 점수가 700점이다. 그러면 얘는 저는 700점인데 좀 750점을 맞아야 더 내 능력이 더 좀 좋아 보일 것 같고 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계속 스펙 쌓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죠. 즉,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채용 공고에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의 이슈에서는 첫 번째, 그 일을 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오면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내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발적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간에는 그냥 묻지마 지원, 허수 지원이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그것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채용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이 분야를 하려고 하는 지원자보다는 뭐 경쟁률은 굉장히 높지만 실제 적합 지원자 비율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집의 이슈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채용 공고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등 기회, 아무나가 아니라 자격 요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데 너는 스펙, 점수 몇 점 이상이 안 되니까 안 돼. 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요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스펙이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 채용 공고가 어느 정도 사회에 시그널이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채용 계획이나 그냥 지원 방법, 당신은 전공,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딱 이게 전공 제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공은 아예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토익 점수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펙이 다 합해가지고 몇 점 이상이라고 되어버리니까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내가 이 일을 할지 안 할지도 관심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자격증 따고 쉽게 학점 딸 수 있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책임성을 갖고 다시 이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NCS가 나름 참고 자료로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채용 공고가 이랬다 한다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공고에는 명확하게 내가 할 일 그리고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내가 가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하구나를 스스로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가 직무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합성을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는 아직 내가 부족해. 좀 더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여야 합니다. 이제 한번 샘플을 보시면 채용 분야를 명확하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기업체 나름의 채용 공고 분야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이 NCS에 터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어느 분야를 모집합니다라고 채용 공고에 아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학생들도 볼 수 있고 학부모도 볼 수 있고 학교 교수님들도 볼 수 있고 요 분야에서는 이런 분야를 뽑는구나. 이런 지식기술 태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를 가르쳐야겠구나라고 해서 교수님들은 학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당신은 이제 채용되면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 분야다. 행정 분야에는 다양한 능력 단위들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이제 컴피턴시 유닛이라는 게 우리 NCS의 활용 단위의 기본인데 그 능력 단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직무 수행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들이 이런 거고 필요한 기술들이 이런 거고 이제 태도들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은 이런 겁니다라고 채용 공고에 나옵니다. 교수님들, 이제 4년제 교수님들은 NCS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자꾸 이제 말씀하신 분도 일부 있으신데요. 이 채용 공고에서 이 필요한 지식 같은 것은 얼마든지 4년제 대학이나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온 교과목에서 습득한 이 지식들이 다 매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꼼꼼히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제 NCS 기반 채용에서도 그동안 교육과정이나 교과 과목이 매핑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애정 어린 애정 어린 눈으로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단지 이제 필요한 기술, 소위 말하면 이 스킬, 그러니까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가 아직까지는 우리 학교 교육 체계가 좀 그런 실험 실습이나 실제 현장에 가서 하는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객관식으로 이렇게 딱 체크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지 마시고 실제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제를 줘서 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쌓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이 지금 NCS 채용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서 수행평가했던 그런 경험, 내가 이 과제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미션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났다는 그런 경험을 쌓게끔 교육 과정에서 하면 이제 지금 NCS 채용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NCS가 지향하는 부분은 그동안 이 사람 능력 있어는 학벌이 좋아, 아니면 공부를 잘해, 성적이 좋아, 이런 사람 능력 있다고 평가 아주 굉장히 단편적이었죠. 하지만 얘는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얘는 노래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얘는 뭐 이제 운동을 잘하는 능력, 각각 능력이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꿈갖기가 다양한데 그 꿈갖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 일을 하는 일의 세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CS는 분야별로 그 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능력이 필요한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키우고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거 능력 중심 사회 큰 프레임을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제입니다. 핵심적인 그런 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지금 채용 쪽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교육,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NCS를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채용을 해서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도 충분히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채용 공고였고요. 그 다음에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우리 이제 취준생들이 스스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적 사항과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 교육 사항, 그다음에 관련된 자격이 있는지 자격 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을 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온 그 진술할 수 있도록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그동안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 소위 말하면 이력서는 인적 사항이라고 해서 개인 신상을 물어본 게 굉장히 많았어요. 당신의 키는 얼마냐, 뭐 체중은 얼마냐, 혈액형은 뭐냐, 종교는 뭐냐,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 뭐 그다음에 그 취미, 특기 이런 걸 물어본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사진, 그 사진이 굉장히 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비록 굉장히 공정하게 사람을 본다 하지만 일단 사진부터 이제 보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는 아주 그냥 개인적인 신상 부분은 최소화하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합격했으면 합격했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제시를 하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어필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교육,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처음에 입사 우리 채용 가이드북에 나왔을 때는 학교 교육만 이제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많은 취준생들이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나는 중문학과인데 그럼 나는 공공기관 영원히 못 들어갑니까? 저는 경영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전혀 못 들어갑니까? 뭐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NCS 기반 채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면 이게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교과 아니면 이제 기타 교육이라고 해서 사이버 교육이라면 요즘에 이제 무료 동영상 사이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HRDnet, www.hrdnet. 뭐 그런 쪽 들어가 보시면 무료 공개 강좌도 있고요. 한국 직업방송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직무 관련된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운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이수했어도 충분히 여기에 입사지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상 기존에 막 무분별하게 그냥 취득만 나 자격증 몇 개야. 가 아니라 정말 이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이제 자격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력 혹은 경험. 처음에는 경력 따로, 뭐 경험 따로 이렇게 입사지원서 채용 가이드북에 그렇게 해서 꼭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걸 경력도 써야 되고 경험도 써야 되는지 이렇게 좀 오해하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경력 혹은 경험입니다. 뭐 이제 돈 받고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했던 것은 경력이라고 하고 돈을 안 받고 했던 활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내가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된 경험, 나름대로 팀 프로젝트를 했다던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과정 내 수행평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했고 어떤 과제를 수행했던 그런 경험 아니면 뭐 산학협동 경험, 연구 프로젝트 경험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만약 이 동영상을 대학 교수님들이 보신다면 교육 과정 자체를 이제 수업을 하신 이후에 과제 평가할 때 우리 수행 평가식으로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이제 입사지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직무와 무관한 개인 신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NCS 기반 입사지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산 과목이나 우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우대 사항은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기관의 특성상, 기관의 전략상, 우리 기관은 사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쪽 기관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채용은 기관의 자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관의 특성과 전략에 따라서 약간 변동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항은 아까 채용 공고에 나왔던 수행 직무들을 여기에 이제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당신이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전공을 했는지 아니면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 교육이나 아니면 사이버 교육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를 여기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이해하면 거기를 더 이제 시스템사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관 차원에서 채용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쓰시고 이해하고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 심리상 아니오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처음에 채용 가이드북에서는 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비록 내가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도로공사에서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소비자보호원에서 할지 한전에서 할지 이게 행정을 하더라도 다 그 관련된 직무하고 연결을 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에 관련된 교과를 이수했는지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또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아까 이 전공, 그러니까 직무 수행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 행정과 관련된 직업 기초 능력, 즉 이제 뭐 문서 작성 능력이 있는지 사고력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직업 기초 능력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의 교과목 뭐 한국학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서를 이해하고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문헌 정보와 인문 뭐 이런 문서 이해 능력, 그다음에 뭐 철학개론 뭐 이런 거는 뭐 사고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는 여기에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왜냐? 이 입사지원서는 당락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면접할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교육사항이 있구나라고 참고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여기에 이제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차분하게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를 했는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는 본인이 어떤 교과목과 내가 학점을 뭘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직업교육에서는 본인이 교과를 뭘 들었는지, 어떤 이제 이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기타 교육은 사이버에서 내가 10시간이면 10시간, 어떤 교과목에 이런 걸, 어떤 이제 이러닝 제목을 쓰시고 교과 이수 시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은 우리가 자격을요, 국가기술 자격이 있고, 또 이제 뭐 민간 자격도 있고, 그 민간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국가 공인 자격이 있고, 또한 개별법, 무슨 의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한 그런 자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쓰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간 자격이 됐던 뭐 국가 공인이 됐던 어떤 자격이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과 경험. 경력이 없으시면 이쪽은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경력 혹은 경험을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력, 그러니까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경력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쓰시면 되고, 나는 이런 거 전혀 돈 받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수행평가했던 경험, 과제 수행 경험, 뭐 팀 프로젝트 경험 등등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언제 이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가 이제 이 제 채용 설명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아, 경험을 쌓려면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지만 입시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지금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입시 위주로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을 둬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자녀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위주로 아주 시험 잘 보는 학원, 뭐 쪽집게 과외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대학에만 입시만 시키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경험이나 이런 이 능력은 달달달달 외워서 갖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엄마 이제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면서 정보 파악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당차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얘가 많이 알아서 시험 잘 보는 아이들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인재가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교육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그 생각을 하셔서 진로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체크했던 이거 체크가 됐다 한다면 좀 더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자세하게 자신의 성과나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이 기술서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인데요. 우리가 능력 중심 이제 지원서에는 크게 NCS 기반 입사 지원서, 직무 능력 소개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요, 기존의 이 입사 지원서와 직무 능력 소개서에서 어필하지 못했던, 나는 그동안 직무 능력도 모르고 나는 능력 중심으로 한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본인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어떤 분 취업 이제 컨설팅을 하신 분은 여기는 직업 기초 능력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느 기관은 정말 얘가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조직 이해 능력, 당신이 조직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기관도 있지만, 여기 자기소개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입사 지원서와 직무 능력 소개서에서 자신을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쓰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자소서라고 하면 나는 뭐 어릴 적 뭐 엄한 아버지와 뭐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아주 뭐 다복한 가정에서 이남 일녀로 태어나서 아주 이제 자소서가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교육에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이런 학원이 생겨서 이제 똑같은 이력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자소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거의 이제 지양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쪽은 그만하시고 실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등등을 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본인이 했던 일을 하루하루 한번 체크를 해서 쭉 뭐 이제 일기 아닌 일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본인이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잘 정리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동안 이제 채용 공고와 입사 지원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인 이제 필기 시험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필기 시험은 사실은 올해 우리 기관 공공기관에는 의무적 적용은 아닙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마다 어느 기관은 직업 기초 능력을 이미 필기 시험에 쓴 뭐 기관도 있고요. 기존의 인적성 검사를 그대로 이제 활용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기관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직업 기초 능력은 기존의 인적성 검사와 비슷하지만 인적성 검사가 달달달달 그 지식 위주의 검사였다 한다면 직업 기초 능력은 직무 상황을 주어집니다. 직무 상황이 주어지고 거기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오는 이제 그 자료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은 어디서 배웁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계속 갇혀왔어요. 그동안 초등교육에서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을 무슨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지금 신문을 오히려 많이 읽으시고 독서량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기관의 홈페이지나 언론 동향 등을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관심을 저 사람한테 애정을 표현하면 더 이제 그 사람의 준비됐다고 생각하듯이 그 기관에 내가 관심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자꾸 이제 접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하시면 기존의 인적성 검사와 잘 버무리면 충분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필기 시험을 이제 이거는 취준생용은 아니고요. 이 자료는 이제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를 알려주셔야 우리 취준생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실제 우리 34개 영역 중에서 뭘 평가할지 평가 요소를 먼저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 능력이다라고 하면 NCS 기반 이제 학습자용 워크북을 보시면 거기에 행동 지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출장 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행동 지표를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뭐와 함께? 직무 상황과 함께. 그래서 뭐 시장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야. 상사의 지시로 내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 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잘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직무 상황이라는 게 본인 혼자 일을 하는 개인 상황이 있고 상사 아니 동료 아니면 상사와 협업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직 이외의 고객 뭐 민원이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하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 직무 상황을 이렇게 조금 체계화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요럴 때는 어떻게 할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개발 절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무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팀장으로부터 시장 조사를 위해서 지방 출장을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출장 계획서를 잘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출장 계획서 중 수정하거나 뭐 추가해야 할 항목은 이렇게 질문 선택형으로 발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답형으로, 그러니까 서술식으로 예산 규모나 정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당신이 한번 출장 계획서를 작성해 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직무 상황이 주어지고 내가 알았던 것보다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문제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는가보다는 할 줄 아는가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이제 증거를 요구하는 쪽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때 한참 유행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 장그래가 이제 처음에 인턴 사원을 갔을 때 가장 첫 번째 그 당황했던 사항이 전화, 막 이쪽 저쪽 전화가 오는데 사람들은 없고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근데 그런 직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외국에서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팁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직무 상황이 주어져서 요걸 가만히 보고 내가 이 상황이 만약에 발생된 것을 가상해서 요건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준비를 하냐 또 이제 좀 불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나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언론 동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관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됐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구나. 지금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메르스와 관련.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뭐 이런 부분을 본인이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쟤는 인성은 참 좋은데 일은 참 못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직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돼서는 필기 시험이 막 이게 지금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공 필기 시험을 봤던 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공 필기 시험이 주로 아는 거 중심으로 물어봤다 한다면 플러스 알파 능력, 의용 능력, 실천 능력을 조금 더 물어보는 쪽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즉 기존에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봤다 한다면 좀 더 이제 서술식 시험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면접으로 당신이 한번 이런 거를 수행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기관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수행 능력 문제는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요. 실제 그 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 직무 전문가랑 평가를 그 시험 문제를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이런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유예 기간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기초능력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직업기초능력은 모든 직업인들한테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면, 이런 직무 수행 능력은 이 직무,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에서 차별적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기초 능력은 어떤 직무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 직무 수행 능력은 뭔가 차별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전공 시험과는 이제 실제 직무에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채용,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 필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면접입니다. 그동안 면접이요. 명확하게 이 면접위원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지, 사람을 잘 걸러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면접, 한번 이런 어떤 이제 자료가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면접위원의 속마음. 면접위원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취업 지원자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그래서 심사 기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지금 숙지 못하는 면접위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함께 긴장하는 거예요. 내 허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집중이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집중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복불복일 수가 있는 거죠. 운 좋으면 아주 좋은 면접관이 좋은 질문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합격과 불합격이 애매모호해. 그래서 이 면접위원들이 내 경험, 내가 옛날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이랬어 하면서 선입견들을
선입견들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NCS 이제 채용에서는 명확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그런 문항도 NCS에 있는 행동 기준들을 참고해서 문항을 만들고, 그리고 면접관들이 그 문항을 제대로 질문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면접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NCS 사이트에 있는 10개와 34개 하위 영역 플러스 기업에서의 핵심 인재, 기업의 비전을 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문항을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직업윤리다. 당신이 이제 뭐 조직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질문을 했다 한다면 NCS 기반 면접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나갑니다. 왜냐? 너무 사교육 시장에서 달달달달 모범 답안을 이제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해요. 하지만 이 구조화 면접에서는 실제 이 사람이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아까 그런 질문을 했다 한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시츄에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능력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 사교육 시장 학원에서 정답을 외워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 그 질문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해서 대답을 하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예시는 우리가 그 NCS 사이트에 수행 준거들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이다. 그러면 이런 수행 준거가 있으면 면접할 때 문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귀납적으로 작성한 거와 연역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서는 당신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으로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면접 시험이었고요. 직무 수행 능력 역시 그 뭔가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는 일단 이러한 직무 상황을 미리 우리 지원자들한테 보여주고 당신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초이스해서 선택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마다 약간 다른데요. 직무 수행 면접도 아까 이제 전공 시험 플러스 응용 능력을 필기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신이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직업기초 능력에 면접하고 이 방법은 같지만 이제 직무 쪽이 더 이제 가미된 면접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누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수동적 행동보다는 뭔가 창의적으로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결하는 쪽이 사실은 더 점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어느 기관에서 이번에 실제 면접 문항이었는데요. 식목일 행사에서 우리가 이제 나무 심기 행사를 했는데 원래 50명이 참가하기로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20명밖에 안 왔어요. 나무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함께 이제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역 행사로 더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면접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행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채용 공고는 어떻게 바뀌고 지원서는 어떻게 바뀌고 면접 필기, 그다음 면접은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보다 좀 자세한
정보는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메인 홈페이지 ncs.go.kr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채용과 관련된 사이트를 좀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본 페이지와 함께 보셔야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이트만 보면 막상 NCS 자체를 검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먼저 NCS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가운데 온 스펙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셔서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닝도 자꾸 이제 올릴 테니까요. 굳이 괜히 NCS 때문에 돈 쓰지 마시고 이 사이트가 원조라고, 이 정보의 원조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시간 동안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